안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초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노보트 치알디디 사주를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마케팅학과 석좌 교수로 근무하면서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이죠. 사회 심리학에서도 설득과 수능, 협상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난 그는 설득의 대부로 불리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연구를 두고 오늘날 비즈니스 의제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여러 비평가들이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와 공헌을 인정받아 도널드 T. 캠벌상을 수상했고,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미국 국립과학원의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죠. 또한 현재는 컨설팅 회사 인플루언스 에드워크의 설립자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재정 전문가, 교수이면서 재정 전문가의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가? 이거는 사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는 어떤 명조인지 궁금해서 직접 치알디디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것은 아니고요. 팔자 평론가라는 학우의 도움을 받아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회신이 왔어요. 자기의 생년월일을 공개를 해도 된다고. 그 결과 그 사주 생년월일을 가지고 맞는 사주를 뽑은 것이 이 사주팔자입니다. 의류연주, 경진, 월주, 병인, 일주, 을미, 시주입니다. 자, 이 명조 가지고서 이 사람이 왜 작가로 생활하고 있는가, 교수로서 활동하는가, 재정 전문가로서 활동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주의 근본은 용신을 봐야 됩니다. 용신의 주체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용신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운명인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처럼 인수격이면 인수는 곧 문서이니 학자, 교수, 언론사, 편집인, 문학가 등의 직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재성격이라면 어떨까요? 사업가, 봉급 생활자, 재무 실무자 등이 나오겠죠. 만약 이 둘이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재성과 인수가 결합이 되면 재정과 당연히 학자를 동시에 구사하는 직업이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이 분의 사주를 일단 분석하기 전에 여기에는 인수격의 직업을 분류했고, 여기는 재격의 직업을 두 가지를 분류했는데, 그리고 인수와 재성의 결합도 분류를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면 인수격도 나오고 재격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진월이죠. 진월인데 식신이죠. 그렇다고 이거 용신이 식신격이라는 게 아닙니다. 투간자가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중의 을목이 투간자이죠. 그러면 인수격이 되는 거죠. 인수격. 그런데 문제는 진유합도 있다는 것. 진유합이 육합격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천간은 을경합이죠. 그러면 이게 금의 합국이 되니까 이 재격으로 돌아선다는 거야. 재격하고 인수격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용신이 누가 강한가, 승리하는 글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강한 글자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그 용신이 바로 주체자가 되면 그 용신이 그 사람의 직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 용신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처럼 원국에서 두 개의 용신이 다투는 경우에는 일단 대운을 참조해야 됩니다. 대운이 도와주면 그 대운의 힘에 의해서 인수격이 되는지 재성격이 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초년운을 보시죠. 초년운은 동방모군이죠. 기묘무인이죠. 동방모군. 그러면 목이 대세를 가졌다는 것이니까 이때는 어려서는 인수격이죠. 그러면 이분은 목이 승기를 한 거, 승권자입니다.
목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년에는 인수격으로 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학자로 진학을 할 수가 있겠죠. 동방복원에 이 사람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병원년 22세에 학사 과정 취득, 경술력 26세에 박사학위 취득, 신해년 27세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조교수 부임, 교수 생활을 시작하죠. 전형적인 교수 스타일이죠. 그러면서 병자대원 10년간 애리조나 동대학의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하였죠. 사회심리학 강의를 전담하였습니다. 이게 동방복원 인수격의 박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인수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방수는 어떻습니까? 중년을 한번 볼까요? 중년에는 어디입니까? 정축, 병자, 의뢰죠. 해자축, 북방수이죠. 근데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목을 생하죠. 수생목. 그럼 결국 인수격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중년운도 북방수인을 만난 중년운도 목의 기세가 강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교육자, 학자 등의 진로에 여전히 충실했습니다. 학업 충실했죠. 교수로서. 근데 문제는 이제 서방 구문입니다. 말년에는 자, 갑술, 계유, 임신의 서방 구문이죠. 이 금이 도와주면 이거는 일경 합금으로 들어갑니다. 진이 육합격으로 제격으로 변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격에서 제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늙어서 서방 구문을 만나요. 그런데 용신이 이게 너무 늦게 만나기 때문에 너무 늙어가지고 만나면 운명에서 용신 작용이 크지 못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재성이 승기를 잡았죠. 이게 뭡니까? 용신의 주체자가 재성이 되면 이분은 인수격에서 제격으로 변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순수한 학자에서 재정 상담가, 고문 이런 쪽으로 나타나겠죠.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이 사람 직업이 재정 상담가, 정책 상담가 등등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아래를 보십시오. 서방 구문 동안에 활동한 실제적인 내역입니다. 이 경원년은 46세지만은 경금이라는 세운을 유념하시고 싶죠. 경영 컨설팅 회사 인플루언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죠. 그리고 임진년 68세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버락 오바마 대선 캠프에 행동과학 자문단으로 참여하여 전략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정책 자문가로 이렇게 나선다는 것이 제격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재직 중이고 현재 인플루언스 앱워크의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구글, 코카콜라 등의 글로벌 기업의 전략 고문 및 강연가로 활동하는 겁니다. 정책 고문가, 자문가 이것이 바로 제격의 활동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학자와 실무의 길을 병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격 폐인, 인수 우제 사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인수격의 직업은 뭡니까? 인수는 나를 생활해주는 성분이죠. 지성, 학문, 명예, 자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가치 창출하거나 자립증 기반하는 직업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육 학문입니다. 교수, 학자, 연구원, 교수, 강사 또는 언론, 출판, 언론인, 편집인, 문학가, 작가, 기자가 나오고요. 전문 자격증의 변호사, 변리사고요. 예술, 종교와 연결이 되면 화가, 종교인, 사상가, 일반적인 행정서도면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제격 직업으로 변격이 되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성분이죠. 결과물, 재물, 시장, 관리, 능력을 상징하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성취를 중시하는 직업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재무, 은행원, 폰트 매니저, 재무 실무자, 세무사, 격리 등이 나타나고요. 사업과 상업을 주로 하면 일반 사업가, 자영업자, 무역업, 유통업이 나오고요. 관리 기획이면 기업 관리직, 경영 기획, 자산 운용가 등이 나타나고요. 기술 행정이면 설계자, 공정 관리자, 부동산이면 공인중개사, 경매 전문가, 감정 평가사 나오는데 이 둘이 인수와 재성이 결합되면 제격 폐인이라고 인수 용자가 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조화되면 다음 같은 게 나옵니다. 심리 마케팅, 로버트 차일드 교수처럼 심리학을 전공하는 마케팅 전문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로버트 치알다니 사주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